3번? 3번이냐? 4번이냐? 3번. 원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이거 할 때 조심하라 그랬지? 뭐 조심하라 했니? 응? 몰랐으니까 틀렸겠지만. 요즘? 불러봐. 이거 뭐지? 왜 자신이 없어? 기억이 잘 안 나면 이거 지난번 떠들면서 이거 대답 못하면 혼난다 그랬어? 혼날까봐 그런겨? 적게 얘기하면 안 혼나? 자, 얘가 중심이 A, Y로 바뀐다. 공식으로 푸신 분? 두 분? 어디 풀었어? 근데 손 안 들어. 아우, 소통 어렵네, 진짜. 왜 안 들어준 거야? 내 공식으로 푸신 분 물어봤는데. 말 한 번만 하자, 좀. 아, 어? 어떻게 풀었어? 그래, 그거 묻고 있잖아. 어떻게 풀었나. 그러니까 얘를 공식으로가 지금 까먹었다는 거 아니야. 공식 뭔데? 뭐가 Y느냐? 아니라 이게. 좀 공식 좀 외우자, 좀. 어? 언제 외울 거야? 아, 진짜 수학에서 공식 몰라갖고 틀리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응? 응? 불러봐, 뭐야, 그러면. A에는 뭐라고 써야 돼? 뭐 다 지워지네. A에는 지금 2, B에는 3. 그럼 어딜 바꿔야 돼? 마이너스 1,5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5 넣는 건 알겠니? 공식으로 풀 거니? 시험 나오면? 야, 틀린 거 복습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공식이 커버가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어? 잔소리 하는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넘어갈 건데. 자, 사실은 근데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면서도 이 문제는 이제 이걸 정리하면 답은 나오는 거야. 기울기 못 관리 없지. 근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 공식을 풀면서는 얘보다는 자,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원에서 찾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원의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3이야. 그 어딘가에 마이너스 1,5가 있어. 자, 얘하고 접선이 뭐야? 수직이야, 항상. 수직. 자, 그러면 요 기울기 얼마니? x 증가량 1, y 증가량 2. 이게 기울기가 2야. 그럼 내가 찾는 거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은 사실 공식을 몰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 성질을 이해해라. 뭔지 알겠어? 이해했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5 지나는 직선 세워봐.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여기 뭐야? 자, 다음이 6번. 자, 좌표평면의 세 점에 대하여 A, B, C가 90도다. 선생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 맨날 틀린 거를 풀이를 보면 진짜 작은 차이로 틀리잖아. 너 뭐 하나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접근했는지가 궁금해. 어떻게 풀었어? A, B랑 B, C가 수직이다. 그것도 괜찮네. 근데 왜 틀렸을까? 그렇게 해도 된대, 지금. 그럼 기울기에 틀렸을까?
응? 사실은 지금 좌표가 지금 C좌표만 지금 A, A-1이 나왔기 때문에 AC제곱은 AB제곱 더하기 BC제곱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이걸로 풀어라. 지금 뉘앙스가 제일 강력한 거거든? 근데 지금 너가 접근한 것도 틀린 게 아니니까 그래. 그럼 AB의 기울기가 뭐야? 이거 기울기 3. 그럼 BC의 기울기는? 그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럼 BC의 기울기를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B좌표가 2,5니까. 이 기울기가 뭐냐고, 이게. 누구분의 누구야? 좀만 크게 얘기해. 음. 어디 틀렸어? 이걸 안 붙였다고? 어떻게 해줄 말이 없다, 그치? 그런 거 틀리는 거는. 자, 방금 지금 6번. 지금 효준이 말한 풀이보다 아마 제곱을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치? 지금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이 9번. 효준아, 너 글씨 똑바로 쓰라니까? 자, 일단 9번은 그림과 같이 y는 3분의 4x와 y는 3분의 1x 사이에 위치한 일사분면 위의 어느 점 P에서 XY축에 각각 평행한 선분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어쩌고저쩌고. 자, 그렇게 했을 때 CP, DP, AP, BP 이걸 다 길이로 표현을 하래요. 그죠? 이거는 그래프가 나왔고 그냥 어떤 교점이 아니니까 제일 첫 번째 접근이 뭐냐면 지금 점 P의 좌표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P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P 좌표를 가지고 C, D, A, B를 다 AB로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요 CD라고 하는 직선은 뭐가 되는 거야? CD는 X는 A가 되는 거야. X는 A. 자, 그러면 X는 A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점 C의 좌표는 A, 3분의 1A가 되지. 자, 그러면 점 D의 좌표는 뭐야? A, 3분의 4A가 되겠다. 그지? 자, 문제는 이 Y는 B예요. Y는 B예요라고 하는 요 직선을 가지고 A점 좌표와 B점 좌표를 쓰는 게 난이도입니다. 항상 Y좌표 가지고 X좌표 쓰기. 근데 X좌표 쓰기, Y좌표 쓰기가 같은 건데, 자, 얘들아 보자.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자, 점 P가 A, B래.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B는 2A 플러스 1이 되니까 주어진 점 P를 뭐라고 쓴다? A, 2A 플러스 1이라고 쓴다. 이런 거야, 원칙이. 그러니까 Y는으로 등식이 정리된 식에 주로 X자리에 우리가 미정계수를 쓰니까 그 A 대입한 값이야. 이거는 친숙하게들 많이 잘 뽑아내는데. 자, 주어진 식을 거꾸로 간다는 거, 거꾸로. 자, 그러면 얘를 지금 A로 표현하면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주어진 좌표를 B로 표현하면 X가 얼마겠니? 이런 얘기야. B로 표현하면.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애가 B라고 하는 애는 2A 플러스 1과 같으니까 이렇게 넣었어. 그럼 A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같은지를 써야지. 응? 2A는 B-1이 되고 A는 2분의 B-1이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를 2분의 B-1, B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X좌표를 가지고 Y좌표를 쓸 거냐? Y좌표를 가지고 X좌표를 쓸 거냐? 선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야. 자, Y좌표 알고 X좌표를 표현하는 방법 뭔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쓸 때는 요 자리 B에다가 Y를 대입해주고 Y 자리에다 B를 대입해주고 걔를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게 X좌표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의 요 내용을 가지고 A좌표를 이야기해보자. 자, A좌표. 누구 이용해서? Y는 B 이용해서.
자, A좌표, Y가 B야. 누구 위에 있어? Y는 3분의 4X 위에 Y가 B야. 그럼 Y가 B면 X는 얼마야? 4분의 3B야.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4분의 3B, B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B점의 좌표 남았네. B점 좌표. 자, B점 좌표는 Y는 3분의 1X 위의 점인데 Y가 B야. Y가 B야. 자, 그러면 X는 3B야. 그래서 요 B점의 좌표는 3B야. 3B, B. 자, 이렇게 해서 A, B, C, D를 A와 B로 모두 표현을 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 CD, CP, DP, AP 곱하기 BP. 자, CP 뭐야, CP. P하고 C의 거리는 B에서 C. B에서 C만큼의 값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니? B 빼기 3분의 1인가요? 맞게 했니?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자, CP. 맞아. 자, 그러면 DP. DP는 D의 Y좌표에서 얘를 빼는 거지. P의 Y좌표. 자, 그럼 얼마야? 3분의 4A 마이너스 B. 자, 다음은 AP. 자, AP는 P의 X좌표. P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는 거야. 그럼 얼마냐? A 마이너스 4분의 3B. 자, 마지막 BP는 B의 X좌표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러면 3B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되네. 얼추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온 식에서는 뭘 기대해야 되니? 뭔가 약분이 돼야겠지. 자, 분수식에 나온 여기 나와 있는 3을 분모분자 이거 3을 분모분자에 곱해 보면 자, 여기가 3B-A가 돼요. 그 다음 여기에 3 여기 또 3이 있으니까 3을 분모분자에 또 이제 곱해주면 이게 4A-3B가 되는 거지. 이게 분모의 형태야 지금. 자, 그러면 분자에도 지금 4분의 가 보이니까 분모분자에 4를 곱해주면 자, 요 녀석이 4A-3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보일까요? 4A-3B 약분되고 3B-A가 약분되고 남는 건 분모의 4, 분자의 9가 남겠네. 4분의 9. 자, 지금 선생님이 중간에 사실은 처음에 여기 P를 A, B로 지금 설정을 하고 갔기 때문에 식이 A, B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 이 순간 좀 딴 게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좌표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P 좌표를 설정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그냥 다 식을 다 썼어요.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조금 더 어떤 원 안에서의 위치 관계가 나오게 되면 다른 닮음이나 이런 정보를 쓸 수 있을 텐데 일단 좌표 표현하는 연습용으로 쭉 한번 달렸습니다.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건져가야 되는 게 뭡니까? 답까지 안 나와도. 응? 쌤이 생각할 때는 요 Y좌표 가지고 X좌표 쓰기, Y좌표로 X좌표 쓰기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다음이 11번.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입니다. 자, 문제풀이 하면서 외부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지금 처음 등장한 기분인데 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뭐였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공식 뭐였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것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원에 그은 이 접선이 y는
mx 풀마 r이 1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이 또 다른 표현 1,3을 지나는 접선, 직선이 있다. 1,3을 지나는 직선. y는 기울기가 m인데 1,3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럼 이 두 직선이 어떻다? 같은 직선, 다른 표현. 기억나? 같은 직선, 다른 표현. 자, 그러면 2번 직선을 좀 더 전개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둘이 같을 거니까 자, 둘 다 제곱. 자,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자, 요거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 자, 이렇게 했더니 m 값이 몇 개만 나왔어? 하나만 나왔지. 자, m 값이 하나만 나오면 조심하라 그랬어. 왜 하나만 나오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원의 접선 그리면 반드시 두 개야. 반드시 두 개야. 자, 그러면 n값이 3분의 4니까 여기서는 n값 하나만 넣어도 두 개 같이 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접선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를 지날 때 했으니까 가능한 마이너스 2,a 값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접선 완성한 거 알겠어? 자, 다른 방법으로 푸신 분. 기울기를 알 때 방식 말고 뭐 있어 또? D는 R 이용해서 푸신 분 없어? D는 R? 공식을 몰라. 그럼 어떻게 풀어? 1,3을 지나는 직선이 쟤하고 접한다. 요걸로 풀 줄 알아야 돼. 요번 시험에서는 D는 R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자, 16번. 자, 전체 집합 8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1, 2, 3, 4, 5, 6 1, 2, 3, 3, 4, 5 다음을 만족한다.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자, X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누구니? 1, 2, 3, 4, 5, 6, 7, 8 얘하고 X와 B의 여집합 1, 2, 4, 5, 6, 7, 8 그 교집합이 같다. 뭔 뜻이야 그러면? 교집합이 같으려면 일단 같이 가지고 있는 6, 7, 8 그러면 X는 얘가 만약에 갖고 있으면 똑같이 얘네끼리는 같은 걸 갖고 있는 거니까 교집합에 얘가 만약에 1이 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데 왼쪽에서는 1이 교집합 원소로 안 나오지. X에 만약에 4가 원소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왼쪽에서는 교집합 원소로 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안 나오지. 자, 무슨 말이야? X에는 1이랑 2랑 4랑 5는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1, 2, 4, 5가 있으면 교집합이 달라지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얘들아 잠깐 다른 거 우리가 보고 가면 만약에 이게 교집합이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합집합인 것도 했잖아. 얘가 합집합인 거. 합집합인데 좌우변이 같아. 그러면 무슨 조건이야? 같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있는데 없는 거 X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있는데 없는 거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합집합으로 나왔으면 X는 1, 2, 4, 5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지금 교집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 2, 4, 5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중간에 우리가 살짝 요 내용 같이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X의 원소의 개수는 3개래요. 자, 원소의 개수가 지정된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회차에서는 한번 했는데 두 사람 안 풀었고 2회차 했어 안 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원소 개수에 대한 부분 집합 개수.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요 문제는 요 뜻 그대로 풀면 자,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는 원소로 포함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의 경우의 수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1, 2, 4, 5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X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원소 3, 6, 7, 8 중에 x는 몇 개를 가져라? 3개. 그럼 이 중에 3개의 원소를 갖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 이거야. 응? 이제 4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뽑으면 되잖아. 3, 6, 7, 3, 6, 8, 3, 7, 8, 6, 7, 8. 자, 그래서 x는 4가지입니다. 알겠어? 몇 번 풀었어 우리? 16번? 1번 누구? 다 끝났는데? 설명 다 끝났는데? 어? 고민이 품에서 들었네? 맞았어? 2회차 들은 효과인가? 자, 다시 한번.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추가가 되는 게 x의 원소 개수가 3개예요. 원소 개수가 정해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기억해야 돼. 자, 다시. 자, 8개짜리 빼고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하고 옵시다. 자,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자,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어? 그러면 모든 x 몇 개? x 몇 개라고? 2에 5승 32개. 자, 이때 이 x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은 원소 개수로 보자. 자, x의 원소 개수가 공집합인 빵개부터, 자, 원소 개수가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전체가 5개의 원소로 만들어졌으니까 원소 5개짜리 부분 집합이 있다. 그러면 원소 개수가 1개짜리인 부분 집합인 x는 몇 개 있다? 공집합 1개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개수별로. 자, 그러면 원소 하나짜리 부분 집합 몇 개 있니? 집합 1,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5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2개짜리 몇 개 있니? 10개. 왜 10개니? 왜 10개니? 복습 안 한다잉? 왜 10개니? 왜 10개니? 안 했어, 우리?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다고? 말 똑바로 안 해? 했어, 안 했어? 야, 이거 해봤자 일주일도 안 지났을 건데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고 했다고 하고 이러면 어떡하는겨? 어? 경우의 수를 다시 떠올려봐, 경우의 수. 응? 자,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어차피 1, 2, 3, 4, 5 가지고 고르는 거야. 뽑는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뭐야? 옷이 0이야. 5개 중에 하나도 안 골랐어요. 어? 그럼 이게 뭐야? 옷이 1인 거야.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1, 2, 3, 4, 5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소 2개짜리는 옷이 2야. 그럼 옷이 가 몇이냐? 이게 10이야. 응? 자, 그러면 이게 식으로 뭐야? 옷이 3이야. 옷이 3은 옷이 몇과 같아? 2랑 같아. NCR은 NCN-R. 자, 얘가 몇이야? 옷이 4야. 옷이 4는 옷이 1이야. 자, 얘는 옷이 5야. 자, 이렇게 해서 원소 개수가 정해진 부분집합의 개수의 아이디어가 NCR이야. N개의 원소 중에 R개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 그게 NCR이야. 이렇게 해야 돼. 얘네 확통 배우다 또 나와. 어? 그래서 NCR을 이렇게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래서 X는 원소가 3개인데 X가 될 수 있는 애를 봤더니 누가 됐다? 1, 2, 3, 4, 5, 6, 7, 8이 있었는데 A에만 있고 B에는 없는 1, 2를 X가 가지면 안 되고 B에만 있고 A에 없는 4, 5를 X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원소 4개 중에 3개로 만들어진 게 몇 개니? 4, 3. 4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니 없니 하다 보니까 가질 수 없는 너라는 노래가 있어. 뱅크에. 여기 실현을 당했을 때. 대학교 때 실현을 당하고 그 노래가 내가 노래방에서 무지하게 불렀다. 요즘 코너가 있어서 혼자도 노래방 가잖아. 혼자 가봤니들? 그때는 이제 코너가 아니고 그냥 다 가게들만 있으니까 혼자 처음 들어갔는데 되게 뻘쭘하더라. 들어가서 막 혼자 손님도 없는데 혼자 불렀더니 아저씨가 서비스 받는 거. 그런 적이 있었단다. 아, 뱅크. 이 뱅크. 18번. 또 최대 최소가 나왔시오. NA 합비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접근? NA 겹이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야, 항상. 기본 아이디어가. 자, NA 합비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겹인데, 주로는 항상 여기를 봐라. NA하고 NB를 더한 값은 일정한 상황으로 나온다. 확인. 7개, 11개. 안 바뀌어? 항상 일정. 자, 그러면 변화하는 자리가 어디야? A 합비가 최대일 때는 얘가 최소. 얘가 최소일 때 교집합이 최대. 이게 접근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항상. 자,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냐, 이게. A 겹이는 3 이상. A 겹이가 3 이상. 저 3이 최대야, 최소야? 최소야, 이게. 이게 3이네, 이게 3. 그때 최대값 A, 이거 나온 거야, 이거? 응? 넣으면 되지. 7 더하기 11 빼기 3. 됐죠? 얘는 이렇게. 자, 그러면 최소값 구해라. 최소는 얘가 최대인 상황 구하라고. 얘가 최대.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뭐라고? 둘 중에 하나가 포함했을 때라고. 둘 중에 하나가 포함했을 때. 당연히 큰 애가 작은 애 포함해야지. 그럼 누가 포함했을 때야? B가 A를 포함했을 때지. B가 A를 포함하면 A고 B는 몇이야? C죠. B가 A를 포함하면 N, A고 B는 A입니다. 얘가 7. 그래서 B는 11이다. 알겠니? 합집합과 교집합의 최대 최소. 잊지 말자. 자, 라스트 20번. 20번. 자,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일 때. 맞으신 분들? 둘이 같이 맞은겨? 한 분이야? 전 틀렸어요. 또, 맞은 사람? 아쉽구만. 자, 원에서의 최대 최소. 분명히 언급한 적 있고, 우리 풀었던 문제야, 이거. 본 적 있던 거 맞아? 우리 개념 원리 문제네,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대비해야 되는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원과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가장 1단계.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거리의 최대 최소야. 말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지금 정리 중이야.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표현이 안 돼? 알겠는데, 그치? 어떻게 구해? 네? 대묻지 마. 들었잖아.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하냐고? 안다, 모른다? 몰라요. 오늘 마지막이야, 몰라요? 응? 중심이 있으면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 거기에서 반지름을 알아요. 이제 알면 늦었지. 자, 시험지 냈는데 알아요, 이거. 거리를 더한다, 뺀다. 반지름을 더한다, 뺀다. 이때 거리는 중심과 A, 점과 점 사이 거리라고요. 점과 점 사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요 A점이 뭐로 샥 바뀌어? A점이 직선으로 바뀌어.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수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그럼 이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자, 원칙이 같은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도형으로 응용되는 게 뭐라고? 이 위에 점이 찍혀. 직선 위에 점이 찍히고 요 원 위에 점이 찍혀. 삼각형 ABP 넓이의 최대 최소로 응용된다 그랬어. 맞아? 자,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삼각형 ABP의 넓이는 2분의 1의 AB 곱하기 높이인데, 자, AB가 고정될 때가 있고 움직일 때가 있어. 이것도. 자, 근데 일단 고정된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일정한 값이고 높이가 최대 최소인 걸 찾아라. 그럼 높이의 최대 최소는 방금 전에 했던 직선과 원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풀면 되겠지? 이해돼? 이 직선이 안으로 들어온 게 얘야. 안으로 들어온 게. 자,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자, A점과 B점이 고정돼 있으니까, 자, AB에서 거리가 언제 최대니? 이렇게 된 거야. 언제 최대야? 요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자, 원에서 현에 대한 성질로 반지름, 거리, 현 나오겠지? 자, 그러고 나면 얘는 반지름이란 말이야. 자, 상황 알겠어? 최대 넓이를 구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질문은 뭐 물어봤어? 그때 최대가 될 때의 점 P는 어디 있으며 점 P와 중심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잖아.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할 때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최대 거리를 구하지만 지금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뭘 알면 되는 거야? 요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잖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바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다? 선분 A, B. 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럼 얘는 A, B의 기울기 찾아서 기울기 정하고 여기에 중점 지나요 해서 구해도 되고 원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 A, B의 중점하고 원의 중심 지나요 이렇게 구해버려도 되는 거야.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본질을 알고 있으라고. 넓이가 최대일 때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상황 알겠니? 바꿨어? 자, 그럼 아까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면, 자, 이때 마지막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냐? 교육청 기출문제가 요 A, B라고 하는 선분이 이제 길이가 변하는 것까지 나온다고. 길이가 변하면 뭐라고 나오냐? 삼각형 ABP가 정삼각형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응? 점 P하고 AB가 만들어내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더 붙으면 자, 점 P가 제일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 제일 작은 정삼각형. 자, 편의상 얘를 A1, B1, P1이라고 하자. 제일 작은 정삼각형. 그 다음 제일 큰 정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제일 큰 정삼각형. 그러면 제일 큰 정삼각형을 A2, B2, P2라고 할게. 자, 그러면 A, B가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이 높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이. 요게 H1. 요 높이가 H2. 뭔지 알겠어? 그러면 요 H1이 뭐야? 최소 거리. H2가 최대 거리. 연결됐어? 그러면 그때 삼각형 넓이까지를 연결한다라고 하면 자, 정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정보 뭐냐?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야. 높이 뭐야? 끄집어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뭐야? 2분의
루트 3a. 자, 여기가 a면 여기가 2분의 a야.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높이가 이게 2분의 루트 3a예요. 요 정보를 가지고 역으로 한 변의 길이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어. 높이를 알면 얘가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분의 2h야. 이렇게 해서 한 변 길이를 알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요 식까지 가는 겁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항상 원에서 점과의 거리든 직선과의 거리든 도형의 넓이든 이런 문제가 최대 최소가 뭐니? 얼마니? 언제니? 이런 게 나오면 누굴 기준으로 항상 생각한다? 요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서 뭔가를 도모하라고 한다. 거기에서 최소일 때, 최대일 때. 졸면서 들은 두 분.